이제 곧 끝이 납니다. 1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3시 28분 27초 구간 지나가는데요. 양쪽 지수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고점 부근 마감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거의 크게 출렁거리지 않는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오늘 탄탄하게 오름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로는 3.41%. 와, 80포인트 하루 만에 오르네요. 81.89포인트 전거래일 종가 대비 오른 수치입니다. 2484.10포인트 선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의 종가가 2402선이었습니다. 2400선 다시 테스트 하나 마나 그 기로에서 단번에 80포인트를 끌어올리네요. 장중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고요. 이렇게 3% 안팎의 상승 탄력이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탄력 비슷하게 3%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27% 오름세 보여주면서 730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23포인트 전거래 대비 끌어올리는 수준이고요. 다만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도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면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을 뚫지를 못합니다. 이 장중에 여기에서 좀 저항에 부딪히면서 탄력은 일단 730선 부근에서 형성되며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상승분 뚜렷하게 나타내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대형주들 그리고 기존에 잘 가던 기술주들 이쪽으로의 힘이 정말 대단했죠. 삼성전자가 자그마치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동시효과 구간 또 혹시라도 끝에 매물출에 있지 않을까 우려하셨을 11월 11일 금요일 마법 같은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한참 지나서는 그날 그랬었지 그런 역사적인 하루로 기록이 될 겁니다. 일일 최대 상승폭 혹은 일일 최대 환율 같은 경우도 큰 하락폭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될 하루인데요. 그러면 우리만 올랐다면 약간은 불안하실 수도 있죠. 주변국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상승 움직임이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에너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고요. 이런 훈풍은 아시아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증시, 일본 증시 그리고 사실 미국 증시 움직여도 연동이 잘 안 되는 중국 증시까지 오늘은 한중일 일제히 급등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증시가 탄력은 일단은 가장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2% 넘는 급등입니다. 거의 3%라고 봐도 무방한 2.98%의 급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8,000선 뚫어냈습니다. 일본 증시도 사실 빠질 때도 덜 빠졌었고요. 반등 탄력이 그렇게 강하게 팍팍 치고 올라오지는 않았었는데 오늘장 강했네요. 3%에 육박하는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고 앞서 반등을 할 때도 28,000선이 저항으로 작용했었는데 이번에 시원스럽게 뚫어냈습니다. 오늘장에서 종가 28,263.57엔대의 거래를 마쳤고요. 캔들상으로도 갭상승 만들고 이후에 고점을 높여가는 패턴이 우리 증시와 거의 흡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증시 움직임 봤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CPI 영향 상당히 크게 일본, 중국, 우리나라까지 좀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인플레가 꺾이기를 바라는 투자들의 염원이 이렇게 강했었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1.72% 상승하면서 3,088.4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워낙에 갭상승으로 출발했다가 그리고 나서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됐던 오전장이었는데요. 오후에 다시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이 1.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심천 쪽도 탄력 비슷하게 2%대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천 쪽 2.21%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이 또 급등을 합니다. 홍콩 증시는 7%의 급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마치 간밤에 나스닥 지수를 연상케 하는데요. 항생 7%에 육박하는 급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요즘 들어서 중국 증시 홍콩 항생 쪽의 변동성이 좀 크기는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환시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정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급락이 아니라 폭락으로도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24년여 만에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 증시 상당히 좀 하락 움직임, 환시죠. 환시에 원달러 환율 하락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하루 만에 60원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59원 10전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1318원 4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재차 하락으로 돌아서서 낙폭 상당히 깊게 나왔고요. 현재 1318원 선이면은 지난 8월달 수준까지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과연 투자 주체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종목, 소외된 종목군들 두루두루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갔다 옵니다. 네, 시장 긴축 분위기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는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젠 다소 주춤했지만 그동안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요인이 일부 해소되면서 이번 한 주 기분 좋게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37% 상승했습니다. 80.93포인트 올리면서 종가 2,483.16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3%대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대체로 2%대 상승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장 후반부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키웠습니다. 장중 고점을 2,486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갱신했는데요. 이후에 고점 부근 등락하다가 2,48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크게 팔았습니다. 개인이 1조 6,616억 가까이 가장 크게 매도를 했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됐습니다. 기관이 9,913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그 뒤로 외국인이 6,902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 업종 상승하는 분위기 거의 이어가는데요. 먼저 서비스 섹터가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급등하면서 8%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막판 들어서 항공주들이 급등하면서 운수창고 테마가 4.3% 가까이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로 반도체주의 강세에 전기전자 테마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국내 증시 상승하면서 증권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됐는데요. 증권 섹터가 그 뒤로 3.8%대 상승했고요. 이어서 화장품주들 강세에 화학 섹터가 3.4%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 한 업종밖에 없었습니다. 음식료품 업종 0.2%대로 하락을 했고요. 오늘 경기 방어주인 음식료품 테마만 홀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바이오 테마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홀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대 급등하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 쪽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4.1%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종가 62,900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보다 기관이 조금 더 많이 샀습니다. 종가 93,500원 터치하면서 약 5%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오늘까지 연속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 3% 넘게 상승하면서 62만 4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LG화학의 탄력이 조금 더 컸습니다. 약 6% 넘게 급등하면서 73만 7천 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뒤로 삼성 SDI 역시 3%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종가 74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 역시 7%대 강세를 보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급등했습니다. 네이버가 약 한 달 만에 19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종가 19만 3,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약 10% 가까이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또 카카오 역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5만 8,700원 터치하면서 약 15% 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쪽으로 외국인들 쪽 매도세가 들어왔는데요. 상대적으로 탄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종가 17만 2천 원 터치하면서 약 1.5%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기아가 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 6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들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서 막판까지 계속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 90만 원 터치하면서 약 0.7%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셀트리온은 강했습니다. 종가 19만 2천 원 터치하면서 약 2.7%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은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를 맞이했는데요. 중국 광군제를 맞이해서 국내 화장품 업계들이 참여하면서 주가도 수혜받았습니다. 그동안 중국 봉쇄 여파로 인해서 부진했던 화장품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작년 광군제 특수효과를 누렸던 아모레퍼시픽과 또 LG생활건강을 포함한 일부 화장품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9% 가까이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LG생활건강이 6.3%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한국콜마가 7.4%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 뒤로 애경산업과 코스맥스 역시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그룹주들의 상승 탄력이 부각됐습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술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폭이 부각됐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카카오그룹주들의 주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사업에서 카카오페이가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모멘텀까지 부각되면서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 59,700원에 마감했고요. 그 뒤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역시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오늘장 20% 넘게 급등하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월달 대비 3.3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23.44포인트 올렸고요. 종가 731.22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60일 이동평균선을 거의 맞닿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 3%대 급등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730선까지 돌파하는 모습 잠시 보였는데요. 이후에 725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받으면서 등락 움직임 보였습니다. 오후 구간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고요. 다시 한번 730선 돌파하면서 종가 731포인트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 쪽의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개인이 5,384억 가까이 순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2,071억 샀고요. 기관이 3,430억 가까이 순매수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약바이오주들은 후반부 들어서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종가 71,3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 뒤로 HLB가 조금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종가 38,700원 터치하면서 7.8%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셀트리온 제약 역시 강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법인세 소송 리스크 해소까지 맞물렸습니다. 2009년에 한서제약을 인수할 당시 영업권 처리를 둘러싸고 법원과 100억 원의 법인세 소송을 벌여왔는데요. 어제 6년간 벌여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주가가 더욱 탄력이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71,500원 터치했고요. 종가 6.7%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들도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종가 11만 600원 터치하면서 약 3.5% 가까이 강세로 마쳤고요. LNF가 4.09% 상승했습니다. 종가 23만 1,600원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에코프로와 첨보 역시 강했습니다. 에코프로가 2.7% 상승으로 마쳤고요. 첨보가 3.14%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들 오늘 장에서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카카오게임즈 탄력이 좋았습니다. 오늘 카카오그룹주들 일제히 급등하면서 더불어 11% 가까이 급등했고요. 종가 45,60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그간 신작 출시 지연 소식을 딛고 하락세를 보였던 펄어비스 역시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장 5.28% 상승 마감했고요. 종가 41,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 역시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 14만 8,100원이고요. 약 9.5%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대로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고요. 그 뒤로 반도체 장비와 부품, 그리고 재료, 패키징 종목 쪽으로도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먼저 반도체 장비 종목으로는 PSK와 두산 테스나가 부각됐는데요. PSK가 15%대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 뒤로 두산 테스나가 13.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FNS테크와 유진테크 역시 10%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이어서 부품 관련주 쪽으로 MK전자와 하나머티리얼즈가 부각됐습니다. MK전자가 10%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하나머티리얼즈가 7.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재료 관련주로도 동진 세미캠과 ENF 테크놀로지 역시 6%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패키징 관련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5.34%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